전세계 투자자들이 고대하고 고대했었던 3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젯밤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5% 상승! 저번 달에는 6% 상승이었었고 예상치는 5.2%여가지고 훨씬 더 양호한 수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물론 달러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처박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미국 증시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 결국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FOMC 3월 회의로 해당 모임에 참석했었던 위원들이 은행 사태가 가계 및 기업에 모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되며 올해 말에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으며 앞으로 2년 동안 회복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저항 밑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3만 달러를 간당간당하게 유지를 하다가 29,891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온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봤었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선반영된 탓일까요?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던 비트코인 약간 피곤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3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이어서는 미국 쪽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은행발 위기 등등 때문에 연준이 추가적으로다가 금리를 인상하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했다가는 경기 침체가 확 들이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오늘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연준이 0.25% 추가적으로다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낮아져가지고 63.5%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 제롬 파월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인가? 자, 한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시진핑핑이를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과 브라질 같은 경우는 같은 브릭스 국가들로서 달러 대신에 무역 대금을 각국의 법정 통화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화제가 또 됐었죠. 전 세계 여러 정상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공산당들, 과연 그들은 어떤 음모를 또 꾸미고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히 이 중국을 견제할 만한 나라도 없죠. 미국 같은 경우도 개차반이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전 세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중국 쪽 소식 업데이트도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당연히 공산당은 굉장히 불안하고 못 믿어온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를 홍콩을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일단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중국 앱 틱톡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검색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을 틱톡상에서 확인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에서 가장 큰 버추얼 뱅크, 즉 이 온라인 뱅크인 ZA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은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램프, 즉 은행 자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홍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발전들을 꾀하고 있는 상황.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렌 버핏, 찰리 먼거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비트코인을 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도박 토큰이다라고 다시 한번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까내렸습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과대 광고 그리고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전에는 비트코인을 강력한 쥐약으로 표현을 했다가 이제는 도박할 때 나서는 도박 토큰이다. 그래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달러, 특히 달러의 입지가 줄어들게 됐을 때 이 워렌 버핏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 투자자들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과연 그는 달러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자, 그 다음으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존 F 케네디의 조카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버블 붕괴 시 대중의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친비트코인 성향의 민주당 소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등등과 같은 반암호화폐 인사들이 또 함께 있는데 마찰이 생기진 않을까? 그 다음으로 해서 JP모건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규제 역풍에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은행발 위기에서 금과 함께 해지 수단으로서 간주가 됐기 때문이다. 대규모 미국 은행 예금이 머니마켓 펀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의 일환으로서 기술 개발 및 적용이 되면서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머니마켓 같은 경우는 은행 예금보다는 나으니까 글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 쪽에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출시가 승인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엊그제 잠깐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최근에 비트코인 대량 출금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3억 6,8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장투자들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 감소 및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고래 한 마리가 비트파이넥스로 3억 3천만 달러 상당어치 1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을 또 긴장케 만들었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을 던지려고 옮긴 것일까? 저항 위에서 아직 완벽하게 안착을 하지 못한 비트코인, 약간 좀 흔들흔들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큰 변동성이 좀 나왔었죠. 세력들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롱과 숏을 동시에 다 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을 그대로 올려치면서 청산을 시켜버렸고, 그 다음에는 떨어뜨리면서 2억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을 정리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살벌한 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선물 거래는 안 하는 것이 낫겠죠.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합니다. 저항에 처맞고 내려오고 있는 S&P 500. 자, 안타까운데요. 과연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게 될 것인가? 다른 각도에서 봐도 상승 추세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는데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증시, 연준이 크게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발이 다한 것일까? 이에서는 비트코인 분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의견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언제나처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립토란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29,400달러까지 흐르는 척 했다가 다시 추가적으로다가 들어 올리면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로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 저항 근처에서 와리가리를 좀 때린 다음에 길을 모아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번 구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축적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길을 모아가지고 32,000달러대까지 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2,000달러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 일단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나름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당연히 반대로 보고 있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같은 경우는 3420달러 선부터 숏을 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해당 저항을 지지 테스트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9,000달러 정도가 돼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아래 구간까지 내려가면서 쭉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크립토 불이라는 분석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루나와 FTT가 펌핑을 했었다. 이런 스캠 코인들이 펌핑을 하는 것은 대부분 좋지 않은 징조이기 때문에 떡락에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강하게 조정받으러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3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와리가리를 계속해서 칠 수 있을 것인가, 당분간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편 FTT 같은 경우는 가격이 왜 올랐었느냐? FTX의 변호인이 올해 2분기에 FTX 거래소 운영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73억 달러 상당을 회수를 한 FTX 변호인단 및 팀, 청산팀이겠죠. 자, 과연 FTX는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부활을 좀 시켜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돈을 물어주게 되면 좋겠다 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이에서는 지금 현재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것,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며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 행보가 정말 중요하게 알트코인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항 딱 맞닥뜨려가지고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락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이 날뛸 수가 있겠죠. 분석가 데이브 더 웨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트 시즌 한번 갑니까? 최근에 상승하면서 기대를 다시금 모으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8개월짜리 추세저항을 뚫음과 동시에 일본 기준으로다가 200일 선까지 뚫고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동시에 추가적으로 굉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투자자들이 가슴을 두근두근해 하면서 솔라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만큼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업데이트가 오늘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완료되기까지 1시간 18분가량 남았습니다. 후에 스테이킹 되었었던 이더리움이 출금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러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다들 의견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해당 업그레이드 후 이더리움의 매도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만 1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이 제공되므로 약간의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매도세는 제한적일 것, 매도 물량은 일평균 이더리움 거래량의 1%에서 2%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암호화폐 거래업체인 QCP 캐피탈 같은 경우는 뭔 헛소리냐, 당연히 해당 업그레이드 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존나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사토시 차트 상에서도 아주 꼬라 박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떨어지면은 주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탈인 안드레슨 호로위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된 후에 에너지 소비량이 유튜브에 0.001%밖에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더리움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명 투자자이자 작가인 닉 에델마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 이더리움이 상업적으로 더 많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맞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몇몇 메이저 알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물렸다 한들 4년 정도만 기다리면은 탈출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비트와 이더만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US가 스펠 및 최근 이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트론을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저스틴 선 바이낸스 US까지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상패에도 영향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쿨한 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과 적극 소통하며 재상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트위터가 아이콘 메인 로고를 도지 머리통으로 바꿔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도지코인 투자 사기 소송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 도지코인에 관련된 소송에 트위터를 픽으로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요청한 소송에 대한 기각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애꿎은 트위터는 뭔 죄인지,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집단 소송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참 웃긴 게 본인들이 투자 잘못해가지고 돈 날려놓고 소송을 걸고 있어요. 투자를 하려면은 최소한 본인들이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뛰어들어야죠. 자, 한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트위터가 거의 파산 상태다라면서 반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떠났었던 광고주들이 대부분 돌아왔으며 올해 2분기 정도 되면은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트위터와 X를 합병시켰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관련된 결제 및 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체에서는 그가 슈퍼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위챗처럼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앱이 탄생하게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암호화폐의 역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좋은 소식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닥사에서 오미세고와 세럼을 상폐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고 빡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건보료 책정 때 코인 자산도 반영을 해야 된다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디 당인지 그런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또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양반의 이름은 김한규라고 합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이 건강보험료 책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는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들여다 본 다음에 어느 정도 보험료를 물릴지를 책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괘씸하죠. 자, 물론 채무자라든지 탈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다가 남의 지갑까지 열어보겠다라는 심보,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꽤 있는 편인데 뭘 기준으로 책정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언제나 서민 주머니만 털궁리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에 넣으면 어쩔 거임?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라든지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한국에서 이러한 목소리나 의도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투표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시청료 주기,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